구성 성분인 어근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어근 조각이 모이더라도 새로운 단어를 보더라도 단어 뜻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험생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교육에서 영어 어휘를 강의하는 최영은입니다. 저는 연세대 경희대에서 어학 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강남역 학원가에서 토플, 탭스, GRE, SAT 어휘 강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토플 어휘를 어근별로 정리해서 책을 출간하였고 13년 동안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달에 토플 개정판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어근으로 단어 공부하는 방법이 좋다고 들어보셨죠? 한 번쯤 해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근을 암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근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잘 이해하고 도구 사용법을 익히면 단어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암기하고 비슷한 단어를 묶어서 같이 함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습니다.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대화를 할 때 말끝마다 부에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좋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부에노는 좋은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이레스는 에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공기, 좋은 바람, 순풍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benefit이라는 단어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benefit 혹은 보너스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B-E-N이나 B-O-N도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 덩어리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부에노, benefit의 B-E-N이, 보너스의 B-O-N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는 유럽어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유럽어 중에서도 로망서라고 있어요. 이태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불어. 그래서 라틴어는 이 로망스어와 공동의 코드 체계가 있어요. 이 공동의 코드 체계라는 것은 의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즉 어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 로망스어에서 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온 단어들을 차용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단어의 80% 정도가 차용어예요. 그럼 영어 단어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들 차용어를 공부하는 거고 이들 차용어에는 의미를 주는 덩어리인 어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근을 공부하는 것이 영어 단어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의 코드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어근에 특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의미로 쓰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쭉 읽어 나가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에 자꾸 시선이 가요. 모르는 단어에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 전체 글의 흐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텍스트에서 모르는 단어에 걸리지 않고 눈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전체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의 논조라든가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단어를 모르게 되면 모르는 단어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어는 어학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장 내에서 단어를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어를 먼저 외우고 글을 읽는 것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을 읽었는데 그 글 안에 모르는 단어 개수가 일정 수를 넘거나 그 글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어를 모르게 되면 그 문맥상에서의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에서 단어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 자체를 보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근을 가지고 뜻을 추측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 단어의 특정한 어근은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어근은 그 하나의 의미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어근을 공부를 함으로써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 것이 훨씬 높습니다. 정확도가. 어근으로 공부하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뜻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이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attractive 단어 알고 계시죠? 매력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잡아당긴다는 뜻이거든요.
트랙이라는 게 잡아당기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트랙터는 뭐예요? 견인차 뜻이 나오는 거거든요. 트랙트 다음에 ABLE가 있어요. ABLE는 할 수 있는 이에요. 그럼 트랙터블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당겨올 수 있는 이에요. 당겨올 수 있는 거니까 다루기 쉽고 유순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봤는데 앞에 intractable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활동적인이라고 할 때 active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inactive는 뭔가요? 활동적이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단어 맨 앞에 있는 in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면 tractable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당겨올 수 있는 유순환이 나왔는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이건 부정의 의미겠구나. 내가 비록 이 단어를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근을 알고 있으면 당겨올 수 없는 개념이겠죠. 아침에 강아지하고 산책을 갔는데 이 강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당겨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다루기 힘든 고집센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인 어근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어근 조각이 모이더라도 새로운 단어를 보더라도 단어 뜻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쉽게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를 묶어서 외울 수 있고 단어를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뜻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험생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근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를 통해서 어근을 이해하는 겁니다. benefit 하게 되면 이건 이익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B-E-N-E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 덩어리인 거예요. 이 bene가 들어간 단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benefit, beneficent, beneficial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bene, 즉 이거는 전부 다 좋은 의미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정확한 뜻은 모른다 하더라도 99.9% 긍정의 의미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통해서 그 쉬운 단어에 있는 어근으로 우리가 고급 어휘까지 확장시켜서 단어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학부 유학 갈 때 보는 시험이 토플이고 대학원 갈 때 GRE 시험을 보잖아요. 저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룬 단어들은 그런 단어들이에요. 고급 교양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실제 토플이나 GRE 시험에서 출제되는 단어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험으로 보자면 국내선 탭스나 편입 시험의 어휘와 거의 일치합니다. 단어를 외웠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그 단어들이 많이 있는 글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외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가, 또한 어떠한 단어들과 서로 같이 쓰이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단어를 외웠으면 그 다음에는 읽기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읽기가 병행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글쓰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영어 공부의 결국 그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디어를 글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읽었던 글이 축적이 돼서 결국은 내 안에 나의 문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듣기라든가 말하기는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스텝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제 부분 점을 얘기하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아마 그런 좋은 후기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저한테 배우시는 거는 굉장히 고급 어휘입니다. 영어권에서도 가장 고급 어휘인데 그 어려운 거를 쉽게 제가 설명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마케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외국 기업을 상대로 마케팅하는 분이니까 영어에 대한 친숙도가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종강을 하고 나서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수영할 때 우리가 몸에 힘을 빼면은 수영을 이렇게 물에 뜨는 것처럼 제가 알던 것들을 놓고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흐름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보지 못한 아주 다른 곳에 도착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보게 돼서 그동안 그분들이
어려운 단어를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 와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좋은 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단어를 통으로 외우게 되면 계속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와요. 그리고 과부하가 오거든요. 그런데 어근으로 하게 되면 이해 단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 플러스 1을 2로 외우잖아요. 그럼 10 플러스 10도 100 플러스 100도 외워야 돼요. 그런데 1 플러스 1을 2로 이해하게 되면 단어를 어근으로 이해하게 되면 10 플러스 10과 100 플러스 100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겠지만 어근으로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단어 외우는 데 대한 피로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단어가 좀 재미있어집니다. 단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와 어근 공부를 함으로써 영어 공부의 뜻밖의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